안녕하십니까. 브루베리 착과가 진행되고 있을 건데요. 오늘은 이 시기에 수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브루베리를 크고 당도롭게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루베리 착과하기에는 수분 관리와 영양 관리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 크기와 당도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자가 소비를 위해서 텃밭 재배를 하는 경우 만족도를 크게 높여주게 되겠고요. 브루베리 전문 농원은 경매가를 높여서 주머니가 두둑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잠시만 집중하시면 품질 좋은 브루베리 생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분관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루베리 착색기는 과실의 크기를 키우고 당도를 올리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시기의 수분관리는 브루베리의 품질, 당도 그리고 저장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착색기 수분관리의 핵심 원칙과 주의점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착색기 수분관리의 핵심 원칙은 일정하게 하지만 약간 건조하게 적정 수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토양 수분은 약간 부족한 듯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수분량의 60에서 70% 정도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수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열매로 갈 영양분이 세포를 키우는 데만 집중하게 돼서 당도가 떨어지고 맛이 밍밍해집니다. 반대로 수분이 너무 없으면 열매가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 버립니다. 토양 표면이 마르면 물을 주되 한 번에 많이 줘서 과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물을 많이 주기보다는 여러 번으로 쪼개서 물을 조금씩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착색기 브루베리나무에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줘야 할지 표준적인 관수량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5년 이상 된 성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노지 재배 시는 하루에 4리터에서 5리터 정도를 관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분 재배 시는 이보다 약간 적은 3리터에서 4리터 정도를 관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은 열매가 커가는 비대기보다 20에서 30% 정도 줄여 잡은 양입니다. 착색기는 이 기준량에서 날씨를 보며 가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한꺼번에 주기보다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절반씩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분의 경우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관수량이 달라지겠는데요. 소형과 중형 그리고 대형으로 나눠서 관수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분의 용량이 30에서 40리터 정도 되는 소형 화분의 경우 하루에 총 관수량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분의 용량이 60에서 80리터 정도 되는 중형 화분의 경우 하루에 총 관수량을 약 3리터에서 4리터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분의 용량이 100리터 이상 되는 대형 화분의 경우 하루에 총 관수량을 약 4리터에서 5리터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는 날에는 증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준량의 10%에서 20% 정도 늘려 공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위 양의 50% 이하로 줄이거나 흙 상태를 보면서 건너뛰어도 되겠습니다. 그럼 브루베리 나무에 하루 중 물을 주는 최고 시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을 주는 가장 적절한 시간대는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고 난 직후가 되겠는데요. 이 시기에 물을 주면 낮 동안 식물이 활발하게 광합성을 하면서 수분을 흡수, 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베리 수확 전 2일에서 3일 전에는 물주기를 멈추거나 최소화해서 당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간 자세하게 수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이렇게 하지는 못해도 이를 참고해서 수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와서 브루베리 착색기 영양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루베리 착색기는 열매의 크기를 키우고 보라색 안토시아닌 색소를 발현시키며 당도를 끌어올리는 품질 완성 단계입니다. 이 시기의 영양관리는 봄철 영양관리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야 합니다. 나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열매의 맛과 단단함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착색기 영양관리의 핵심 원칙과 구체적인 성분 활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질소 공급은 즉시 중단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색기에 질소 성분이 들어가면 나무가 다시 새순을 틔우고 자라는 데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열매의 착색이 늦어지고 신맛이 강해지며 과육이 물러져서 상품 가치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5월 말 이후로는 브루베리 나무에 질소를 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브루베리 나무 착색기에 어떠한 비료를 줘야 할까요? 이 시기에 필요한 비료는 인삼과 가리가 주인공입니다.
인산은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착색을 촉진하고 당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가리는 잎에서 만든 포도당을 열매로 빠르게 이동시켜서 과실을 크게 하고 맛을 좋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료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료는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칼슘은 세포벽을 단단하게 해서 열과를 방지하고 수확 후 저장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광합성을 활성화해서 당분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착색기에는 뿌리로 비료를 주면 흡수가 늦어지고 과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잎에 직접 뿌려주는 연면 시비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착색이 막 시작될 때는 브루베리 나무에 인산가리 비료를 연면 시비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착색이 고르고 빠르게 진행되어서 초기 당도를 높여줍니다. 수용성 비료를 사용하시면 좋겠는데요. 물과 희석 비율은 500배에서 1000배 비율이 되겠습니다. 착색기 초기에 7일에서 10일 정도 간격으로 연면 시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야라 퍼티케어 PK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PK란 인산가리를 의미하는 P와 K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착색이 진행된 시기부터 수확 7일 전까지는 황산가리 비료와 칼슘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비료를 사용하시면 과실을 단단하게 하고 당도를 높이며 장마철 열과를 예방합니다. 칼슘제를 단독 시비하거나 황산가리 액비를 1000백으로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칼슘제는 인산이나 황 성분 등 다른 영양제와 함께 쓰면 엉겨붙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산가리 비료와 황산가리 비료 그리고 칼슘제는 이 영상에 태그해 놓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 후 더보기란을 눌러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브루베리 수확 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루베리 수확이 끝났다고 해서 방치하면 내년에 좋은 브루베리를 절대 수확할 수 없습니다. 브루베리 수확이 끝나면 내년을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준비할 사항은 4-5가지가 되겠는데요.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확 후 감사 비료 시비가 되겠습니다. 브루베리를 생산하느라 에너지를 모두 소모한 나무에 영양분을 보충하고 내년도 꽃눈을 형성할 건강한 신초를 받아내기 위한 비료를 줍니다. 봄철과 마찬가지로 질소, 인산, 가리가 고루 섞인 비료를 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2% 12란 복합 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료를 주는 시기는 수확 후 지체 없이 즉시 주면 됩니다. 8월 중순 이후에 질소질 비료를 주면 나무에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물주기입니다. 수확이 끝났다고 해서 물주기를 소홀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7, 8월 폭염기에는 잎을 통한 수분 증산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꾸준한 물주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해충 방제입니다. 수확기 동안에 약을 치지 못해서 늘어난 병해충을 수확 직후에 대대적으로 방제해야 합니다.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에는 갈색 날개 매미충과 선녀벌레, 총체벌레, 응애 그리고 전문이병과 탄저병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병해충 위주로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름 전정입니다. 수확 후 가벼운 가지치기는 내년도 수확량을 결정짓는 핵심 작업입니다. 브루베리는 올해 새로 자란 가지의 끝부분에 내년 봄 꽃눈이 맺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려서 지치고 늘어진 약한 가지나 땅바닥에 닿을 듯한 그런 낮은 가지는 과감히 제거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내부가 너무 빽빽한 경우 일부 가지를 제거해서 통풍과 채광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게 자란 가지는 적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브루베리 착색기와 수확이 끝난 후 해야 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브루베리 재배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리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